이미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법적 탄핵을 넘어서 도덕적 탄핵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결정자, 그러니까 판결하는 재판관은 누구냐? 국민이다라는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그리고 판세에 대한 분석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복귀, 그러니까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신호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5대 2대 1의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니즈를 반영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똑띠 무조건 단도리 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 유령자가 있었다, 해킹 가능성이 있다, 맘만 먹으면 조작 가능하다. 이영돈 PD는 이렇게 말했죠. 지구 탄생, 그때부터 매일매일 로또를 때려 맞는 그런 확률로 이 사전선거의 부정이 느껴진다라고 말이죠.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온 이 부정선거 의혹, 민주당 내에서 속 시원한 말이 떨어졌는데요. 정치 철새라고 불리는 이현주 국회의원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여야 의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라고 말이죠. 그거 국민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22대 국회 해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정당 해산 청구도 5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바랬던 말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이 필요하면 여야 의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 정도 내란 상황이면 차라리 국회를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까 똥줄을 땡긴 민주당에서 지금 지대로 이제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부 수반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데도 그를 견제할 사법부조차 헌법 수호에 소극적이고 국회조차 여당이 헌법을 배신하고 있다. 그 방법밖에 더 있겠냐? 이거 해산시키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와,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빨리 해라. 헌재가 지금 민주당 얼마나 지금 강력해. 우리만 믿고 따라와. 나중에 뒤 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얻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 과연 깨끗할까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깨끗하다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정도의 답을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겠죠. 없다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양심 없는 인간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음모론자다 라고 치부하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김재섭, 그러니까 이준석 꼬붕이다 라고 불리고 김종인에게 용돈 받고 컸다라고 불리는 그 김재섭이가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대법원이 그랬어요. 이러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올라탄다라고 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있는 한 보수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단순하고 무거운 질문,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 이 질문에 지금 국민들은 쉽게 그렇다라고 답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한 거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줘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보안의 취약성, 그리고 내부의 부패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국가정보원이 말이죠, 선관위에 대해서 실시한 보안 감사 결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는 뭐 5%만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일반화 시켜보면요, 요거는 그냥 해킹됐다, 조작했다, 이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령 유권자 생성도 가능하고요. 외부 해킹을 통해서 투표자 정보, 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선거망, 인터넷망, 그 다음에
업무망이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병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업무망을 통해서 선거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거망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비번도 1, 2, 3, 4, 5, Q, W, E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한 듯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국민들이 말이죠. 선거 조작을 말하면 음모론자로 치부받았던 일이 말이죠. 이제는 국정원의 감사로 국민기관의 공식 인정으로 인해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토론을 하자라는 영역에서 사실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사태가 벌어진 베이스를 두고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이현주의 발언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치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 곧 민주당 내부에서 22대 국회 해산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방증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왜 겁을 먹는가죠? 이 민주당이 이제 부정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국회 해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명확합니다. 총선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선거는 기본조차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은요, 4.15 총선,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있어 왔죠. 그리고 미국 보고서도 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고든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4.15 총선, 4.10 총선, 그러니까 중국 세력, 친북의 세력을 등에 입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 그리고 고위직에 들어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언급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고위층에 장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친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때렸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중국이 말이죠. 그동안에 40개국 국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이 선거를 개입해 왔습니다. 들통난 게 캐나다죠. 그래서 올해 1월에는요, 캐나다의 총리가 이 부정선거, 이 중국발 부정선거에 책임을 다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과 연맹을 맺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따, 머리 아프죠. 자, 그래서 이 국정원의 감사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선거인 명부, 존재도 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는요, 이 유권자 명부와 실제로 지금 선거인단 명부, 유권자랑 좀 확인 좀 해보자 라고 계속 거듭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의 해킹으로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건 얼마 전에 이영돈 PD의 유튜브에서 100만 이상을 기록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내부자의 증언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자, 결과 조작조차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다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선거가 공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드려보면요. 이거 골 때리는 사건 하나 있었죠. 투표소 한 곳에서 말이죠. 18,210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1인당 4.74초 컷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4.15 때 그게 뭐냐? 문재인 때 코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자,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선거의 명부 대조한 다음에 얼굴 눈 좀 몇 번 마주치고 난 다음에 촥촥촥촥 투표지가 뽑힙니다. 이제 투표소 들어가죠. 도장 찍고 나오죠. 접어서 봉투에 넣죠. 비닐 빼고 봉투에 넣는 것까지 끝났다 치자. 이게 4.7초에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억을 돌려보셔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가 어디냐? 설훈
지역구다라는 거죠. 설훈하면 예전에 이회창 총재 사건에서 김대엽 병풍 사건 그 배후의 세력으로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정치 선동의 정치의 가장 원조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천시의 신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12시간씩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이 4.74초 컷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아마 부천시에서 용산구까지 줄을 서야 하는 정도의 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런 줄 본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이틀,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나눠보면 매 시간에 759명이 투표를 해야 되고 매분 12.6, 즉 5초당 1명꼴 4.74초꼴로 이제 한 명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언론은 일제히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고요. 조작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유야무야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그 말만 반복하면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지들 입도 부끄럽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도 선관위는 중립적,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을 핑계 삼아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음모론자로 치부하면서 덮기에 급급하고요. 언론도 여기에 촥 붙어가지고 일제히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속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민심이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민청원도 사실 민주당 해산에 대한 청원이 5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가 정청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덮는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주당은요 오히려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게 웃을 일이다라는 거죠. 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코미디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런 코미디판에 22대 국회 해산하라 또는 민주당을 해산하라 국민청원 게시판 불이 터집니다. 자, 이게 단순한 선거 패배 아쉬움을 가지고 해산을 하겠다라고 뭐 분노를 표출하는 거 아니죠. 공정하지 못한 룰 속에서 치러진 가짜 승리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국민 저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선거 이후에 말이죠. 온갖 커뮤니티 유튜브 시위 현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다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러니까 뒤집어버린 리스트 50인 이상 돌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급하게 그 52인에 대한 리스트를 돌리면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죠. 자, 이 모든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왜 비상계엄에서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그리고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침투를 했는지 서버 확인을 했는지 연수동에 왜 들어갔는지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좌파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좀 다뤘다가 아이쿠야 이거 들통나게 해서 쑥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부정선거를 검토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좌파 진영에서는 독재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또는 극우 유튜버에 심취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폄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부각했었는데요. 자기들이 건드렸다가는 시급잔치하겠다 싶어서 이 부정선거 선관위에 침투한 계엄군에 대해서는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왜? 계엄군이 선관위 쪽에 갔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관위의 서버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 이거는 선거가 불신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들의 침투를 국회로 본 거죠. 국회에 어떻게 침투했느냐? 부정선거로. 그 부정선거의 배후는 뭐냐? 중국 공산당의 배후다라는 것을. 전 세계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 언제부터? 4.15, 4.10 총선부터. 그런데 4.10 총선으로 22대 국회 이재명을 필두로
이거는 생양아치 정치를 하고 윤 정부를 이제 축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엄까지 이르렀다. 국가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쌓였다라는 게 진짜 본질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 국회 이런 폐악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제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어떤 배후로? 중국 CCP, 공산당을 배후로. 중국 공산당이 왜 국회에 개입해? 부정선거로 왜 친중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들여놔야지만 대한민국을 전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국의 아가리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중국몽 외치던 호호호 빙시 같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혼밥 처먹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 법을 아주 친중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 실업급여 타먹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해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써라고 이제 세금을 내죠? 그런데 그 세금이 중국 놈들, 이 뗀 놈들 주머니에 들어가게끔 만든 게 누구냐? 문재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발점은 부정선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대통령의 탄핵만 외쳐대는 좌파들, 야당들, 이게 자기 꾀에 넘어가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수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22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원주 민주당 의원 말대로 해산되면 so 땡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다시 리세팅되어서 국회도 그래서 이 국가를 되살리는 길에 총력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그 민주당 22대 국회로는 앞으로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도 똑같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이재명 하나 빠진다? 아마 8할 정도가 빠지니까 좀 변화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자체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선거에 대한 부정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유령 유권자, 해킹의 허점, 개표의 조작 가능성 이거를 두고 22대 국회에 대해서 계속 의혹의 눈길을 두고 저것들 가짜야 이거 그냥 넘어간다라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시기다라는 거죠. 이미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법적 탄핵을 넘어서 도덕적 탄핵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도덕적 탄핵의 결정자, 그러니까 판결하는 재판관은 누구냐? 국민이다 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복귀하시면요 국민적 니즈를 완벽히 파악해서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국회 해산, 정당 해산, 그리고 진짜 선거의 개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일체 있을 수 없도록 앞으로 100년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때다라는 거죠. 혼돈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 원천 차단, 전부 수개표 이거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준석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